안녕하십니까. 이건열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잠시 후면 이제 육모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에 대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학생들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격률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교과 성적에 따른 이제 지원 및 합격률인데, 인문 계열부터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센진학에 있는 자료인데요. 센진학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간이 있죠. 그죠? 내신 구간이 1.0에서 이제 1.25 구간, 0.5 구간씩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원이고요. 이거는 이제 합격이고요. 그래서 1.0에서 1.5 구간에 보면 아이들이 뭐 당연히 이거는 서울대 직윤이니까 추천이잖아요. 그죠? 추천 전형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원서를 넣으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고대하고 학추, 연대 이렇게 지금 넣습니다. 여기 엄령으로 처리된 이 부분은 종합입니다. 그리고 1.0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음력이 없는 부분들이 좀 많죠.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율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률도 마찬가지로 어, 1순위가 이제 고려대 학추를 제일 많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구간 1.25부터 이제 1.5 구간 같은 경우는 연대, 고대, 성대를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합격률도 연세대, 그죠? 연세대에 많이 합격을 하고 여기는 2순위였잖아요, 그죠?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성대가 또 여기 포함됐습니다. 성대, 그다음에 고대. 여기는 어차피 뭐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변수는 이제 뭐냐 하면 결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이 3합치를 맞추고 이 구간에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부터 시작해서 1.75, 1.75에서 그 2.0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는 여기도 뭐 당연히 여기들도 한번 넣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상위권 스카이를 빼고 나면 1.5에서 1.6 정도 교과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넣는 아이들이 원서 6장을 넣으면서 뭐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중앙대, 그 다음에 뭐 경희대 같은 경우는 2합 5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보험을 고민하면서 원서를 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나시면 이걸 좀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구간은 2.0부터 3.0 구간입니다. 2.0에서 3.0 구간이고요. 2.0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색깔이 음영이 있는 게 많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2.0 때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 음영, 완전 다 음영이고, 여기도 다 이제 음영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어, 여기에 원서를 종합으로 넣는 아이들을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거나, 내신 능급이 여기 있거나 하는 아이들이 교과를 넣으면서 종합을 넣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내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경우 교과와 전형간 복수 지원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 한 장 넣고 종합도 한 장 넣고 이렇게 넣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렇게 종합을 지원할 경우에는 어, 우리 고교의 종합 실적을 작년에 종합 실적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경희대가 이제 4순위에 있는데 합격률에는 좀 뒤로 많이 밀려나요. 그죠? 경희대가 의외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까다롭게 선발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 구간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2.25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건국대가 이제 등장을 하죠. 건국대,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경희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합격은 실제로 보시면 이게 종합보다 교과로
세종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그래서 2점대 같은 경우는 2점대 초반은 그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세종대나 국민대 정도를 하나 안정보험을 넣는 교양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정시에 여기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시에는 이 대학을 갈 수 없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위에 종합으로 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종합 전형이 그렇게 합격률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5도 마찬가지 건국대가 1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고교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일반고 같은 경우에 진로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마찬가지 세종대, 그 다음 심지어는 이렇게 명지대, 상명대, 교과 전형으로는 여기 라인까지. 그래서 교과 전형의 안정권은 요 라인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교과 전형은 이 선이 안정선이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2장 정도는 안정권 안에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해서 넣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부터 4.0 구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논술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논술들, 중앙대 논술, 그 다음에 고려대 논술, 대부분 논술들이 여기는 이제 논술로 주로 이제 지원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등급, 4등급 때까지가 좀 논술 구간이고요. 실제로 합격률은 한 5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 95%, 90% 이상은 불합격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논술 6개를 수시를 넣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 종합 같은 경우는 3점대인데 이제 어차피 수능실대도 넣어보고 건대도 넣어보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거 보면 한성대, 한성대 다 교과적이죠. 종합은 명지대 정도 이제 종합으로 들어가고 광운대 정도 종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교과로 한성대, 서울여대, 카톨릭대 이 정도의 어떤 라인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에서 4점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합격률이 지역 거점 국립대 나오고 경기권에 이제 경기대 종합 나오고 교과라는 성결대 정도, 그 다음에 서경대 정도, 이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학년도 수시 지원 경향 입문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연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진로 진학 스토리 밴드에 이미지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